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3일이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5%로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동결은 지난 2021년 8월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된 이래 1년 6개월 만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결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지금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창고에는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수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인데요. 지금 상반기에 최하 3.75%가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아마 4.0%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소폭 인상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은요,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실물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인상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4% 이상은 아마도 인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그 경제성장률은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경제성장률을 1.7%를 예상했는데 0.1포인트를 내려서 1.6%로 인하시켰죠. 그 이유는 지금 물가가 9개월째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로 동결시킨 것은 숨고르기 성격이 매우 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긴축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올해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발등에 불은요 갈수록 커지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은 3.5지요. 미국은 상단이 4.75입니다. 현재 1.25% 차이가 되는데요. 미국은 이달 3월 22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만약에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리면 5%가 되겠고 만약에 빅 스텝입니다. 0.5%를 인상하게 되면 5.25가 됩니다. 만약에 0.5를 인상시키게 되면 이 3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 1.75가 된다는 겁니다. 격차가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올리지만 또 상반기, 하반기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즉, 추가적으로 인상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아마 미국은 하반기에 연 6%까지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투자한 자본들이 유출될 겁니다. 즉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2월 초에 얼마였습니까? 1220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100원이 올라서 1320원까지 지금 육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3월 6일 현재
지금 1,3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수출 둔화로 지금 무역 적자가 근 1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1월과 2월 51일간 보게 되면 무역 적자가 무려 186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요, 당연히 환율은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신인도도 추락으로 이어지고요, 진짜 경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2023년이 세계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수출 부진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수출 전략 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 목표액을 6,85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 362조 4천억 원 규모의 무역, 금융 공급 등 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재탕, 삼탕이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 체계를 주문하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옥죄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금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지금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출도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한 위태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간의 균형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줄을 재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퍼주기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머리를 맞대고 국내 경제, 금융 상황에 맞춰 우선 정책을 설정하고 정책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수단이 서로 상충하는 게 없는지, 시행 시기는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외환위기 때지요. 외환위기 때 19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2009년도에 우리 금융위기가 왔을 때 0.8%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가 왔는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0.7%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2023년도 주요 기관별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니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은 1.5%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1.6%. 원래 한국은행은 1.7에서 1.6으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KDI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8%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3%, 4%, 5%대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잘 되어 한 2.5%, 지금 다 2% 미만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내 경제의 침체에도 지금 불구하고 물가 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달 3월 22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하느냐,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음 달 4월 13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게 될 겁니다. 만약에 현재 3.5인데요. 만약에 4월 달에 베이비 스텝이 된다면 3.75가 될 것이고 빅 스텝이 된다면 4%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자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매물이 시장에 많이 쏟아진다면 집가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계속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당연히 우리도 올라가 되겠죠. 그렇다고 계속 미국만 따라가지 말고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들의 금리 인상 여부와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금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